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어제는 축구 프로토 정배당 경기의 픽을 공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유드린 정배당 경기 중에 4경기 골라서 조합을 가져갔는데 적중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축구 토토로 돌아와서 이번 주 축구 토토 36회차 K리그 선공유 영상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힘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35회차, 36회차 K리그 6경기 예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축구토토 36회차 K리그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포항 대 대구. 포항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대패를 했죠. 전북에 단통승을 드리긴 했었지만 상승세였던 포항이 3대 0으로까지 패배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고 미들라인에서 최영준 선수의 빈자리가 커 보였던 경기예요. 이수빈 선수가 최영준 선수에게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확실히 최영준 선수가 없으니까 이수빈 선수가 좀 더 수비 가담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중앙 수비수 김광석의 결장도 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까지 이어주는 그런 패스 창출이 미들라인에서 잘 되지를 않았다고 봐요. 중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실책도 많아지고 전방 압박이 좋고 문선민이라는 드리블러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게 털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예요. 대구는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시작부터 주니어에게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역시 좋았고 공격에서 에드가 선수가 볼을 지키면서 우리 팀에게 공을 내주는 그런 실력은 일품으로 보여요. 최근 드리블도 굉장히 안정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드가입니다. 공격에서 김대훈 선수 돌파가 굉장히 좋고 에드가 세징야와의 연계도 좋고 공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격력을 펼치고 있는 대구예요. 하지만 수비에서 정태욱 선수가 실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다시 체력을 비축하면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과 2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울산보다 저는 대구가 더 좋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포항과 대구의 경기는 포항의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홈에서 강한 포항이고 최영준 선수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대구의 현재 에드가, 김대원, 세징야 라인의 공격이 너무나도 좋고 대구의 홈과 원정의 경기력의 기복이 없는 팀이다라는 게 또한 좋은 점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상대전적으로도 3전 2승 1무로 대구가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3위 서울과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대구가 6점 차이로 벌어진 포항보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패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전북 대 서울. 전북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죠. 문선민 선수가 전에는 유효슛 전까지 드리블 돌파는 좋았으나 마무리 슈팅까지 잘 이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드리블 돌파 후에 유효슛까지 많이 가져가는 모습, 그 많은 유효슛에서 결국 골까지 터뜨리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수빈 선수와의 1대1 대결에서 완벽하게 이수빈 선수를 벗겨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로페즈 선수의 완벽한 상황이 왔을 때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모습 좋고 세트피스 상황에 수비수 공병원 선수의 헤딩이나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슈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대편 서울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향하는 듯 했으나 막판 주세종 선수가 퇴장에 의한 변수가 생기면서 역전 패배를 당했죠. 강원 원정도 힘들었지만 이번 전북 원정도 힘들 것으로 보여요. 최근 얼리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을 많이 넣는 서울인데 전북의 수비 라인을 얼리크로스로 깨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걸 전북 수비수들이 못 막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미드필드의 중심에서 공격 조율을 담당하던 주세종 선수가 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전북과의 경기에서 출장이 불가해졌죠. 서울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서울로서 전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종합적으로 상대 전적과 최근 폼에서도 밀리고 주세종이 빠지면서 중원의 힘이 빠진 서울의 공격 전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르겠고 현재 전북이 리그 2위로 울산에 1점 차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승리를 해서 1위 탈환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울산 대 강원. 울산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대구가 좀 더 좋아 보였으나 확실한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모습을 울산이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사실 대구 수비 실책이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예전 울산의 양쪽 사이드를 이용한 스피드 있는 돌파에 의한 공격들이 최근 조금 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편 강원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막판 역시 강원의 로즈타임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서울을 상대로 역전승에 성공을 했죠. 지금까지 강원의 조재환과 김지현의 빈자리를 메꿔줄 공격적인 선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백들을 지금 이영재 선수와 이현식 선수가 굉장히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리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영재 선수의 왼발은 굉장히 날카롭고 받아먹을 선수들의 위치 선정도 좋아 보여요. 종합적으로 볼 때 강원은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을 노릴 텐데 울산이 오히려 지난번 경남과 3대3으로 비길 때처럼 크로스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들에 몇 차례 공격수를 놓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울산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 경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울산의 승무 투픽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상무 대 성남. 상무는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죠. 지난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무는 어떤 팀과 만나도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팀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거에 감사한 선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뛰는 선수들 모두가 상무에서 빛이 나야 저녁 후에 소속팀에 돌아갔을 때 주전 경쟁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경기에서 역시 소속팀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던 박용지, 김건희 선수들의 골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수비가 워낙 쓰레기이긴 합니다. 자, 상대편 성남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많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인천에게 골을 내주면서 통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경기력 면에서 있어서는 성남이 압도적인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골이 승부를 결정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을 해야죠.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공수 밸런스가 잡히면서 공격 또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성남으로 보여요. 하지만 골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상무가 제주전에 승리는 했지만 수비 시에 불안한 점을 자주 보인다는 점을 볼 때 상무의 공격을 성남이 계속 막아내다가 역습으로 상무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맞대결에서 FA컵을 제외하고 2승 1패로 성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무의 패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경남 대 제주. 경남은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원정 패배를 기록했죠. 경남은 역시 제리치를 이용한 타겟 공격으로 수원을 상대를 했고 제리치를 향해 크로스가 올라와서 제리치가 떨궈주는 과정에서 수원 수비에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면에서는 수원에 뒤처지지 않았으나 페널티킥과 수비 실책에 의해 찬스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 손정현 골키퍼의 선방, 쿠니모토의 크로스에 의한 제리치의 헤딩 및 떨궈주는 세컨볼에 의한 공격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경남입니다. 상대편 제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강등 1순위라고 보입니다. 수비도 라인은 잡고 있지만 대인 방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 굉장히 불안하고 그 예로 상무와의 경기에서 김건희 선수 완전 노마크 상태로 편하게 헤딩을 하게 놔뒀죠. 또한 공격 전개 시에도 실책들이 너무 많고 더군다나 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통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제주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처럼 지금 강력한 토네이도와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최근 제리치와 쿠니모토를 활용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이
인천을 꺾고 10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꼴찌 제주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남은 경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 경남이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서 경남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인천 대 수원. 인천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에서는 확실히 밀렸지만 무고사의 프리킥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승리에 대한 열망도 있었겠지만 유상철 감독님의 건강 악화로 선수들의 승리가 더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상철 감독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지금 입원 검사 중이라고 하시던데 이번 수원전에서도 다시 팀으로 돌아와 벤치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 감독님의 열정만큼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경기에서 보여준 이태희 골키퍼의 선방쇼는 엄청났다고 보이고 중원의 김호남, 장윤호, 마하지 선수의 공격적인 움직임도 좋아 보여요. 상대편 수원은 경남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물음표가 계속 붙습니다. 기록한 골들도 확실히 연계 플레이에서 오는 골들이 아닌 페널티킥과 수비 실책에 의한 노마크 찬스의 골이었죠. 전체적으로 공격에 있어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수원으로 보이고 11월 6일에 FA컵 결승 1차전 대전 코레일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슬슬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로테이션 들어갈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상대는 홈에서 응원을 받고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로 똘똘 뭉친 인천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욱이 로테이션을 통해 주전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이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월등히 높고 최근 수원 원정에서 수원을 잡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인천의 승, 무,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36회차 K리그 먼저 성공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픽 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 퇴근하고 바로 잠을 좀 자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더 빨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악플 다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안 보면 될 텐데 굳이 보면서 악플 다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참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그렇게 남겨서 뭐 득되는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토토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프리미어리그 분석으로 주중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